안녕하세요. 언더스코어입니다. 오늘은 확률에 믿음을 넣을 수 있다고 라는 주제로 베이지 통계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잉글랜드 장로교 목사인 베이지와 그가 기초를 닦은 통계적인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18세기 영국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중세가 지난 이후에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인들의 세계관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즉 유일신에 기반한 기독교 관념이 일반적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존재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신이라는 근본 원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죠. 그러나 1748년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빗 휴음은 이러한 기존의 관점에 반기를 듭니다. 그에 의하면 세상이 현재와 같다는 결과로부터 근본 원인의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추론은 불가능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통계학의 기초인 경험주의 바탕이 되는 철학자에게 휴메의 이러한 논리는 유럽의 기독교적 사고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죠. 목사로 활동하던 잉글랜드의 토마스 베이지 역시 이런 주장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자, 여기 탁자 위에 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막대로 공을 쳐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죠. 다만 저는 뒤로 돌아서 있을 거여서 공을 치는 방향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공을 쳐줄 제 조수에게 처음보다 공이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지 그 결과만 들을 수 있죠. 가령 첫 번째는 이전 위치보다 오른쪽,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방금 전보다 오른쪽, 이런 식으로 공을 옮겨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절차를 무수히 많이 반복해 봅시다. 만약 1회차에도 공의 위치가 이전보다 오른쪽, 2회차도 오른쪽,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직전 위치보다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이 실험을 시작했을 때의 공의 최초 위치는 적어도 탁자의 맨 오른쪽 끝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보다는 좀 더 왼쪽에서 시작했겠죠. 만약 무한한 실험 결과에서 모두 오른쪽이라는 값이 나왔다면 공의 최초 위치는 아마 탁자의 왼쪽 끝이었을 겁니다. 이렇듯 주어진 데이터에 기반해서 믿음의 범위를 점차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토머스 베이지는 역확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물론 그는 수학자도 통계학자도 아니었기에 이런 주장을 엄밀하게 발전시키지는 않았죠. 이러한 아이디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건 몇십 년 뒤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를 통해서입니다. 라플라스는 베이지의 논리를 베이지의 정리라는 수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처음 볼 때 나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조건부 확률 공식을 약간 변형했을 뿐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림과 함께 이 베이지의 정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그냥 알파벳으로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X를 사랑니가 있을 확률, 그리고 H를 어떤 사람이 발치 경험, 즉 치과에서 이빨을 뽑았을 확률이라고 해봅시다. 대충 한국인의 5분의 1, 즉 20%에게 사랑니가 있다고 친다면 나머지 5분의 4에게는 사랑니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작은 기억 모양은 X자가 아니다 해서 아님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사랑니가 있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이 발치 치료를 받고 사랑니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10% 정도가 각자의 이유로 발치 경험이 있다고 해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 싶은 발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사랑니가 있는 비율을 계산해 봅시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사랑니가 있는데 발치한 사람들과 파란색의 사랑니가 없지만 발치한 사람들은 모두 발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랑니가 있던 사람들은 보라색뿐이죠. 분자의 보라색 영역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분모의 보라색 역시 똑같이 바꿔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영역은 사랑니가 없는데 발치 치료를 했으니 pH not X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X일 때 H인 사람과 X가 아닐 때도 H인 사람을 합했으니 그냥 H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식이 베이지 정리입니다. 물론 좀 더 직접적인 쓸모가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베이지의 정리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이에 답해드리기 위해 우선 베이지 정리에서 분모는 잠시 치워두고 분자에만 집중해보죠. 실생활에서 응용할 때는 이렇게 분자만 남겨둬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한번 음성인식 문제를 확률로 표현해봅시다. 음성인식이란 결국 어떤 소리가 주어졌을 때 그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모호할 테니 베이지의 정리로 풀어보죠. 주어진 소리의 글자를 곧바로 맞추는 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베이지 정리를 알고 있다면 글자들에 대한 확률 모형을 만들고 그 글자에서 나오는 소리만 안다면 문제를 꽤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죠. 물론 음성인식에 한해서 최근에는 딥러닝과 데이터 과학의 발전으로 이와는 다소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베이지 통계학이 현대 과학에서 분명 강력한 무기인 건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근대 유럽에서 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인들의 논쟁에서 시작된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믿음을 조정한다는 개념은 수학자 라플라스에 의해서 베이지 정리로 구체화됐고, 현대에는 음성인식을 비롯해 데이터 과학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률에 믿음을 넣을 수 있다고 라는 주제로 베이지 통계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지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